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국법인 주주의 자산총액 5천억 초과 기준을 어떻게 지금 판정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세특례법 아니라 법인세법에서 중소기업을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소위 외국법인을 포함해서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의 법인이 30% 이상 지분을 가지면서 최대 주주인 그 피출자 법인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미비한다 해서 지금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때 외국법인 주주가 자산총액 5천억을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를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외국법인은 당연히 이제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요. 그때 관련되어 가지고 이번에 이제 2024년 세법에서 한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에게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외화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그 자산총액 5천억 초과 여부를 판정을 하도록 신설을 했죠. 그런데 이 원래 신설된 이 규정은 사실 이미 2019년에 기재부 예규로서 이 똑같은 내용으로 이미 예규가 시달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법령으로 명시적으로 입법을 시킨 내용이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쟁점을 한번 검토를 해보실 만한 내용으로서는 첫째, 외국법인 재무제표가 5천억 초과하려면 외국법인의 재무제표를 일단 입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4년도 종료가 되면은 통상 대부분 3개월 이내에 회사의 확정 재무제표, 결산 재무제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회계상의 스케줄이 모든 국가에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나라는 1년, 2년 뒤에 재무제표가 나오는 것이 또 국가도 다양합니다. 영연방 국가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렇게 즉시각적으로 이제 회사는 3개월 내에 재무제표도 확정하고 법인세 신고도 해야 되는데 나의 법인 주주인 외국법인의 재무제표를 입수를 못할 때, 그리고 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관련된 모든 경우는 대부분 다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회사가 올해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면은 올해 말 기준에 외국법인의 재무제표가 5천억을 초과하느냐를 판정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 재무제표를 3개월 내에 입수를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회사에서는 기책 사유를 따지기도 힘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그것을 법인에게 강제를 하기는 그렇고, 그다음에 그것이 대부분 큰 격차가 날 때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5천억 전후에 카트라인에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굉장히 중소기업 판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은 법인의 세무 결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이러한 입수 시점의 차이에 대해서 법인에게 기책을 물어볼 수는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세기법상 가산세 면제 사유 중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면제 주는 규정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나중에 추후적으로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을 충족 못한다가 확인이 되었을 때, 그래서 중소기업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 안 하는 것은 그래서 그에 대한 추징세액을 추징을 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가산세 정도는 걷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입니다. 각국의 지금 국제 기준이 국가 간에 지금 두루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전 국가가 다 채택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반 기업의 기준인 것이 있고 그런 마치 똑같이 각국에도 자국만의 기업의 기준들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각국에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우리나라 여기에 재무제표로 환산 대상으로 채택을 해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법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회계 기준이 어떤 걸 말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업의 기준이냐, 각국의 기업의 기준이냐, 당연히 입법 취지로 봐서는 한국의 기업의 기준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고요. 다만 이제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법인세법에서는 이제 기업의 기준이라는 것을 용어 정의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행 그 일반 기업의 기준이나 국제 기준, 한국 채택 국제 기준 이런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특법 적용에 있어서는 특별히 기업의 기준을 별도로 정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 그것이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 법인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업의 기준을 적용을 못할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세법에서 지금 현재 말하는 기업의 기준 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거기에는 국제 기준이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요. 그래서 국제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은 국내에서 대부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각국의 자기 나라의 기업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일단 우리나라 기업의 기준하고 맞도록 일부는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자산 총액이 전환하고 난 뒤에 하기 전과 후에 5천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큰 차이가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거고요. 다음으로 별도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지금 현재 그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그 자기만의 별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두 가지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아까 법령에서 기업의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 하는 거는 별도 재무제표를 말하느냐, 연결 재무제표를 말하느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 기업의 기준은 별도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기준에서는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둘 중에 어떤 걸로 할 것이냐. 지금 그 유사한 유권 해석으로는 2010년에 그 별도 재무제표다 하는 유권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권 해석은 우리 중소기업 졸업 기준인 5천억, 그걸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별도 재무제표입니까? 연결 재무제표입니까? 하는 유권 해석에 대한 답변이고요. 그래서 지금 딱 그 외국법인 자산총액 5천억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대로 그 문구나 취지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해봤을 때에는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 시설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적용례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미 기재부 유권 해석 등을 통하여 이미 동일하게 집행되어 있는 것을 법령으로 입법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언적 규정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사태를 주시를 해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